현재 일본 열도가 재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십 차례의 화산 폭발이 발생했고 강진 또한 끊임없이 일본 대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대와 화산대 위에 놓여있는 재난 상시 국가란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이어지는 초유의 빈도와 강도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연의 경고는 더 이상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를 위협하는 상시적 위기로 고조되며 일본 전역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는 개막을 단 이틀 앞둔 오사카 엑스포가 상상도 못했던 폭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주일 전 오사카 행사장 서쪽 그린월드 구역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메탄가스가 검출되며 폭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고 발생 시점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가스 검출 사실을 인지했을 당시 행사장 내부에서는 이미 수많은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사전 점검 테스트런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수천 명의 생명이 폭발 위험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일본 국제박람회협회는 가스 검출 직후 출입을 제한하고 자연환기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약 1시간 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장을 허용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안전보다 체면을 택한 무책임한 결정이란 전 세계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역에서 메탄가스 사고가 처음이 아니란 점입니다. 엑스포의 개최지인 유메시마는 원래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되던 인공섬으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 쓰레기와 각종 건설 폐기물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일본은 미래사회를 논하는 국제박람회의 장으로 환경재생의 모범사를 보여주겠다며 이곳을 택했지만 현실은 매립지 특유의 메탄가스가 여전히 지하에서 꿈틀대는 폭발 위험지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이번에 가스가 검출된 것과 동일한 그린월드 구역에서 화장실 공사 도중 발생한 불꽃이 메탄가스에 인화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본 정부와 주최 측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뒤 환기 설비와 가스 감지기 도입, 덮개 교체 등을 시행했지만 이번 사고는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늘 문제는 해결됐다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왔고 결국 이번 사고로 그러한 자신감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들은 오사카 엑스포 메탄가스 검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사장 내에서 폭발 위험 수준의 메탄가스가 검출되며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일본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엑스포 개막을 단 이틀 앞두고 불거진 이 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한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엑스포의 주제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의 안전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일본의 재난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본이 짊어질 재정 적자와 이미지 손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5년마다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로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무려 6개월간 열리는 일본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프랑스 파리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와 경쟁에 어렵게 행사를 따냈는데요. 사실상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끌어올리고자 마지막 배팅을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에서조차 일본이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국제적 주목은커녕 이웃나라에서도 관심받게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국민의 반응도 차갑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입장권을 공짜로 받았는데 교통비와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처음엔 유치 소식에 기뻤지만 비싼 돈을 내고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진 모르겠어요라며 거절하는 이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같은 무관심의 분위기는 엑스포 입장권 예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티켓 판매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 판매된 수량도 일반 관람객이 아닌 협찬 기업과 단체 등이 소화한 할당량이 대부분입니다. 엑스포 입장권 수익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핵심 재원인데 지금처럼 자발적 구매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번 엑스포는 사실상 천문학적 적자가 예정된 거대한 적자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향한 시선이 싸늘한 이유는 안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건설비와 운영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과 주제 사이의 모순 역시 전 세계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오사카 엑스포의 건설비는 유치 당시 예상치인 1조 2,500억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으로 2배나 불어났습니다. 운영비 역시 1조가 넘어 2배가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이는 돈이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눈총을 받고 있는 건 친환경을 내세운 건축물들입니다. 박람회장을 감싸는 그랜드링은 세계 최대 목재 구조물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일본 전통 방식으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둘레만 2km, 폭 30m, 최대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우뚝 서 있는데요. 문제는 그 비용과 실효성입니다. 엑스포가 끝나면 해체 예정인 그랜드링과 단 반년 사용을 위해 2억 엔, 우리 돈 약 20억이 들어간 목재 화장실은 지속 가능성과 생명 존중을 내세운 이번 엑스포의 주제인 생명으로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친환경 상징물로 홍보하고 있지만 해외 매체들은 반년 뒤 쓰레기로 남을 건축물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 것이 과연 친환경인가? 지속 가능한 건 폐기물 양산이 아니라 실용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날선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친환경 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일본은 지속 가능성을 외치며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배치했죠. 재활용 가능한 환경 친화적 침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실은 무게에 못 이겨 찢어지고 무너졌으며 불편하다는 선수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선수촌을 탈출하는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당시에도 해외 매체들은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선수들 복지를 무시한 반환경적인 행보라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 역시 친환경이란 단어로 포장된 또 다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목재 건축물이라는 그랜드링과 단 반년을 위해 만들어진 수십억 원짜리 목조 화장실. 사용 후에는 철거되고 대량의 건설 폐기물로 남게 되는 이 구조물들이 과연 친환경일까요? 일본이 내세우는 지속 가능성은 그저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소를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사 준비 상황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엑스포 리허설 첫날 참가를 예고한 42개 해외관 중 절반 수준인 22개만 문을 열었고 나머지는 설비 지연 및 시공 미완료로 개장조차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일본 SNS상에서도 자주 섞인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일본인들은 미래가 아닌 재앙을 설계 중이라며 자폭 중이고 이런 말들은 더 이상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캐릭터조차 기괴하기 그지없는데요. 캐릭터의 천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엑스포의 얼굴로 내세운 마스코트 мя쿠мя쿠는 눈이 5개 달린 괴물처럼 보입니다. 정작 이 캐릭터가 상징한다는 세포와 물의 융합은 설명 없이는 누구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난해함을 담고 있습니다. 불쾌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애들이 보면 울겠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전 세계 매체들에게는 폭평의 대상입니다. 반세기 전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기술대국 일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 엑스포는 오히려 일본 이외 더 이상 기술과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반어적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